저는 가장 최근 것만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노량진에서 수업했고요. 노량진에서 10년 동안 1등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는 얘기는 제 얘기를 믿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지금 걱정돼서 오신 거잖아요. 저는 고3만 20년 동안 수업했거든요. 제가 가르쳐서 의대를 간 애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 가르쳐서 의대를 간 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받으면 그 아이는 이미 의대 갈 아이예요. 성적이 올라서 의대를 간 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잘해서 와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1등급을 유지하거나 또는 만점을 굳이 받겠다고 다니는 아이들이 옵니다. 고3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공부를 잘했나 싶으면 중3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늦어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부터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외고나 자사고 같은 걸 보내게 되면 외고 자사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 1, 2, 3학년 1A 나와야 자사고 가거든요. 그 아이가 좋은 대학을 또 갑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잘 못했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잘할까요? 그렇지 않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학년이 중2에서 중3 넘어가는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가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공부 안 하면 고등학교 내내 승산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또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펼쳐질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왜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어려운지를 객관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대치동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런 데를 엄청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유치설명을 잘하신 게 제가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1도! 그럼 제가 왜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엄마한테 미안해서 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입시 정보를 아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엄마가 함께 해주고 있다는 마음은 진짜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팩트를 전달해주세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고등학교 진학시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습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중3에서 고1이 뭐가 돼요? 2.5가 됩니다. 이때가 모든 학년 통틀어서 가장 교과서 난이도가 상승하는 때입니다. 아이가 수포자가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왜 수포자가 됐을까요? 그때는 중3 때부터 못한 겁니다. 중3, 고1 때부터 못하게 되면 고등학교 내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수포자가 된 아이가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제대로 배웠다면 수학을 잘할 겁니다. 이때 제대로 배웠어야 되고 재밌게 배웠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흥미를 잃게 되면 고등학교 3년 내내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 선생이지만 대학은 수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수학이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벌어요.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절대평가가 된 이 영어 입장에선 영어가 수학 공부하는데 방해가 안 되게끔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안 그래요? 그게 맞죠?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영어 수업을 들고 오는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2등급이 1등급이 되고 싶은 아이, 그리고 1등급이 되고 싶은 아이, 아니면 루저예요. 그게 되게 많습니다. 이제 와서 영어를 듣고 있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어만 듣는 거는 괜찮죠.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은 다른 것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일찍부터 공부해서 다른 것의 공부가 방해가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그 뒤에 보세요. 고등학교 진학시부터 본격적으로 학습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 빨간색 붙인 거 보세요. 빨간 붙인 거 보시면 여기 어떤 A가 있고 밑에 보시면 서술형이 있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빨간색입니다. 중2에서 중3 넘어갈 때 그리고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선행은 문법 수업입니다. 그리고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구문을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선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선행들은 다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합니다. 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할까요? 왜냐면 그게 재밌어요.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중3인데 고1 문제를 풀어. 우리 아이가 중3인데 그 수능 문제를 풀어 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선행입니다. 왜냐면 결국 우리 아이는 수시로 대학에 가야 됩니다. 정시로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수시로 더 많이 뽑아요. 노량진 애들은 100% 재수이거든요. 학원 수업이 7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6시 반에 문을 열어요. 학원 간판불에 이렇게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멘탈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뭐 하는지 알아요? 그 시간에 빵을 먹어요. 멘탈이 달라요. 정시에서 재수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수시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뭐 하나만 가지고 대학에 가겠다? 못 갈 거예요. 나는 무조건 정시야. 나는 무조건 학종이야. 뭐 하나만 가지고 그 한 가지 카드만 가지고 대학에 못 갑니다. 가장 많은 카드는 수시예요. 수시는 내신입니다. 내신은 문법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낀 게 뭔지 아세요?
가운데 보시면 순서, 사례, 빈칸, 주제, 제목 되어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로 수능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중3 문제하고 고1 문제는 게임이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애들이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미리 공부하자면 할 수 있지 않아요. 넘어가 볼까요? 이게 바로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주어진 어휘를 모두 이용하되 필요한 어휘는 뭐라? 추가해라 이란 말이야. 필요한 어휘를 추가하라고요. 이게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품사를 바꿔서 써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단어를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명사형, 동사형, 형용사형을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선행도 없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대치동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교육의 힘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공립학교를 보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또 수준 차이가 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학교는요, 요거예요, 빨랑. 교과서 보면 꼴랑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작년 수능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부교재 있죠, 유인물 있죠, EBS 교재 들어가고요, 작년 수능 문제 들어가고요, 서울에 있는 학교는 BBC 문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걸 4주 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단시간 내에 이만큼의 질과 이만큼의 양을 커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망치는 순간부터 아이가 벌써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정치 파이터가 될래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옵니다. 내신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정치 파이터인가 보다 하고 슬슬 설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리 없어요. 물론 누군가는 1등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걔는 다른 공부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의고사 공부는 머리가 좋은 애들이 해요. 학원에서 테크닉적으로 답 맞추는 연습을 하게 되면 얘는 모의고사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 파악하지 못합니다. 내신은 그렇지 않죠. 문법과 꼼꼼하고 선생님이 주는 어떤 시험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내일매일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둘 다 잘합니다. 내신을 잘하는데 모의고사를 못할 리 없어요. 금방 따라갑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정치 파이터가 되느냐? 안 돼요. 왜냐하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모의고사가 1등급 나오거든요. 그럼 따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냥 1, 2등급이 나온 걸 만족해요. 언제 이게 떨어지냐면 고등학교 3학년 3월 첫 모의고사를 딱 보면서 갑자기 성적이 딱 떨어집니다. 왜요? 그동안 따로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럼 그동안 왜 잘났을까요? 그게 바로 선행학습발이에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답 맞추는 연습을 잘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수시도 그동안 못 받았죠. 이제 정시도 안 나오죠. 이제 총치적 난국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왜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까? 보시면 문장의 길이가 대폭 길어집니다. 중학교 때는 게임도 안 될 만큼 길어져요. 수시 문제가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에 원래 예비 중3하고 그 다음에 예비 고3 이 얘들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어머님들이 많이 특강을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딱 7주만 예비 고1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써있죠? 자, 예비 고1입니다. 지금 작년 2021년 아직 오랫동안 발표 안 됐는데 대한민국 10대 강사에 제가 뽑혔습니다. 영어만 뽑혔을 때. 전 이투스 청소 대표 강사입니다. 왜 저한테 수업을 안 보내십니까? 당연히 보내셔야죠. 아니, 신발 가게에 가서 나이키 사야지 왜 고무신 살려고 하세요? 저는 여기서 유일한 대한민국 매출 1등을 찍어본 강사예요. 왜 저한테 안 보내시죠? 저의 강의력은 다른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이 7주 동안 제가 문법을 다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시 때부터 학습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죠. 그리고 서술의 모든 핵심은 문법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학원들은 다 문법을 이렇게 안 가르칠까요? 문법을 가르치면 애들이 재미없어 해요. 애가 안 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아마 모든 학원들은 문법을 가르칠 겁니다. 근데 문법 가르치면요, 애들이 금방 끊어요, 학원을. 모의고사 가르치면 애들이 잘 다닙니다. 왜냐면 뭔가 성취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건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비고일을 위해서 무슨 수업을 할 거냐? 이렇게 할 겁니다. 첫 번째 주에는 주어랑 서술형 대비 특강을 바로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서술어가 바로 주어 동사 찾기입니다. 아까 또 보셨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문장을 배열해야 그러면 주어 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어하고 서술형 대비 특강을 첫 번째 하고요. 쭉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 문제 풀이까지 해서 총 9주차까지 제가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뒤에 넘어가 볼게요. 저는 지금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먹방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어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시험의 트렌드를 갖다가 알려주는 걸 매일 제가 이 시험 끝날 때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단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어는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3등급 이상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단어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단어를 많이 알게 되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선 3등급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인의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생인데 3등급 이하라. 이거 진짜 못하는 겁니다. 아니 4등급은 60점입니다. 듣기 평가만 다 맞춰도 37점이에요. 그럼 독해에서 반상을 틀린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그러면 3등급은 잘하는 거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강무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제가 여기서 예비고일 특강을 9주 동안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순이라고 하는 성악가 아시죠? 보시면 그분 어머니가 피아노 의자에다 몸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치지 않으면 밖에 화장실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동학대도 이동학대고 아동학대가 없죠. 자, 근데 그러면 지금은 그분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동을 학대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공부를 하게끔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하고. 그리고 공부를 잘했을 때 좋은 점들, 이런 일들을 평상시에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평상시부터 스며들게 해서 공부를 잘했을 때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런 팩트들을 많이 알게 하면, 그리고 좋은 점은 하나 있더라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꼭 보여주세요. 그걸 보게 되면 아이가 엄마 의사가 될래?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슬기로운 깜빵이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여주시고요. 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